번째로 소개드릴 여과기는 측면 여과기인데요. 측면 여과기는 주로 물리전 여과라는 여과기예요. 모터를 이용해서 이물질을 흡입을 하고요. 흡입할 때는 이 스펀지에 이제 흡착시켜서 이물질이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 걸러진 물은 이 레인바를 통해서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보통 청소할 때는 이렇게 분리가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씻을 때는 이 스펀지를 이제 씻어주면 돼요. 그리고 모터 부분도 이렇게 돌려보면 분리가 되고요. 보통 이렇게 모터가 안에 들어있어요. 모터는 이제 자석 형식으로 있어서 넣을 때는 이렇게 딱 자탁 닫히고요. 보통 물리적 여과를 하는 이 여과기는 장점은 수존에 물을 순환시키고 레인바를 이용하여 이만 제거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존에 이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장비예요. 다만 이런 장비가 단점이 있어요. 보통 이게 수류가 좀 발생하는 장비다 보니까 이런 큰 장비가 아니고 작은 장비라 하더라도 물살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24시간 내내요. 물고기들이 그 작은 수조에서 이런 여과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수류를 계속 받게 되겠죠. 밤새 내내. 그렇게 되면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피로가 쌓이고 물고기한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여과기는.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좀 약간 온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터도 이제 전기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수중에서 이 모터 계속 돌아가면서 이 여과기만으로도 온도가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름에 이제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여과기를 주로 사용하는 곳은 이제 큰 수조에는 사용하긴 하고, 보통 이제 물살, 이제 수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구분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어요. 또는 대형어 또는 중형어 애들이 이제 배수 물량이 많을 때는 이런 여과기를 쓰면 좋긴 좋아요.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여과기는 스펀지 여과기예요. 스펀지 여과기는 이제 생물학적 여과를 하는 여과기고요. 생물학적 여과라는 거는 박테리아를 여기다 서식을 시키는 거예요. 박테리아라는 거는 보통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유산균일 수도 있고요. 보통 물고기 체내에도 들어가고, 물고기 체내에서 이제 소화를 돕기도 하고요. 또는 여기 이 스펀지에 이물질을 활착시켜서 이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여과기는 이제 단독으로는 안 돌아가고요. 보통 이 기포기라는 제품 필요해요. 기포기는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기계고요. 산소를 공급하는 기계에다가 에어호스도 배매를 해야 됩니다. 에어호스를 연결해주고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산소를 통해서 이 관을 통해서 이 관으로 나오게 됩니다. 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물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여기에는 무수한 구멍들이 있어요. 이 구멍들로 이제 계속 흡착이 되는 거예요. 흡착이 되면은 이 스펀지가 있으니까 스펀지에 이제 이물질이 달라붙고, 이 스펀지에 서식하고 있던 박테리아가 이 이물질을 분해하는 이제 그런 원리의 여과기예요. 이 여과기는 이제 보통 이제 수질 관리에도 아주 탁월하고요. 보통 이제 생박테리아제 물 이제 수질을 안정화시켜서 약품을 투하기도 하잖아요. 그 박테리아를 이제 사는 집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집에서 이 활동을 잘하게 되면은 수조는 이제 이제 물이 투명하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한테도 전혀 해가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설치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큐빵, 보통 뽁뽁이로 이제 붙여서 벽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단지 형식으로 해서 밑에 무거운 추로 돼 있어요. 추를 이제 바닥에 놔두고 말 그대로 에어호스만 여기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요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끼는 방식인 반면에 얘는 이제 간단하게 위에만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품이 나오고 찌꺼기는 이쪽으로 달라붙는 거죠. 또한 또 그것과 비슷하게 또 이제 단지 여과기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 단지 여과기는 이제 스펀지 여과기랑 원리는 비슷해요. 여기다 에어호스를 꽂고 이 기포가 나오면은 이 구멍 사이로 이제 찌꺼기들이 들어가서 이 똥이나 이제 이물질 같은 걸 여기다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 여과기는 이제 스펀지 여과기에 비해서는 이제 여과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말 그대로 똥 이제 이물질이나 그런 걸 다 모으는 용도로 쓰는 이제 서브 느낌의 이제 여과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펀지 여과기랑 이제 단지 여과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치 예시를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여과기는 거리신 여과기예요. 거리신 여과기는 생물학적 여과랑 물리적 여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런 반면에 이제 여과력이 다른 여과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보통 보시면 이제 내부에 이제 여과제를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1차 거름망이 존재하고요. 모터는 외부에 달리는 것도 있고 내부에 달리는 것도 있어요. 그건 기계의 이제 상품에 따라 좀 틀린 편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물을 빨아들여서 여기 물이 들어가고 여기서 여과를 하면서 이 거름망을 빼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포포처럼 느낌이 날 거예요. 또 이런 여과기는 이제 내부에는 당장 이 호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딱 이제 공간 확보가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과기는 또 새우나 이런 키웠을 때 이 여과기 자체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우가 이제 치비가 이런 스펀지 같은 경우는 잘 빨려 들어가지 않고 이제 치어드 키울 때도 좀 편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간편하게 쓰긴 좋은 여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여과기는 이제 제품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소형 이제 작은 편이고요. 이제 커다란 거는 이제 여과통처럼 여과제를 많이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것도 있고요. 다른 거는 또 슬림형으로 해서 공간 확보를 해서 좀 얇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써봤을 때는 비교적 이제 여과통이 넓은 이제 그런 여과기가 좀 오래 쓰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영상으로 이제 설치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여과기는 이제 저면 여과기예요. 이 저면 여과기는 이제 이 여과기 중에서 여과력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제 관리가 좀 어려운 편인데요. 이 여과기는 설치 방법이 수조를 세팅하기 전에 바닥재를 깔기 전에 이 여과기 먼저 넣어야 돼요. 바닥에다 맞춰서 넣고 모래 있죠. 모래 이제 자갈 같은 거를 이제 여기 위에다 까는 거예요. 위에다 깔면은 이 기포기 여기 보면 연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데 기포기를 연결하고 거품이 나오게 되면은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물이 계속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물질 같은 게 바닥에 쌓이겠죠. 근데 보통 박테리아는 이제 아까 스펀지처럼 이제 그런 데 서식하지만은 바닥재에도 서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여과기를 설치하는 순간 그 바닥 전체가 여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여과력은 상당히 우수한 편인데 단점이라면은 나중에 이 여기 밑에 안에 내부에 똥이 쌓이는 거예요. 똥이 쌓이게 되면 이거를 다 갈아엎어야겠죠. 그러면은 다른 여과기에 비해서 청소하는 게 좀 많이 번거롭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다만 어떻게 해도 그래도 여각이 이런 걸 이제 여가력을 더 높이겠다 쓰시는 분들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요. 이 여각이는 이제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있고, 아니면은 이런 여각이처럼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맞는 이제 수조 사이즈 맞게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여각이는 이제 기포기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수중 모터로도 있어요. 네, 이게 수중 모터인데 이 수중 모터를 통해서 이제 여가를 할 수 있고요. 보통 수중 모터를 빨아들이게 되면은 더 강력하게 더 빨아들이겠죠. 그래서 보통 저면 여각이 돌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보통 이제 대형어 또는 이제 중형어들 이제 배설 물량이 많은 여각기가 필요한 곳에는 제가 이걸 무조건 설치해 놓거든요. 이게 여가력 하나 이제 끝내주거든요. 다만 관리가 어려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여각기의 관리를 보통 사람들 얘기하기에는 이게 가로압화 되니까 힘들다 라는 얘기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사이펀을 통해서 완전 바닥까지 찍어가지고 이 내부에 있는 찌꺼기가 제가 빼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약 1년을 사용하는 거죠. 1년을 사용하고 1년 사고 나면 이제 그때 한번 갈아엎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번거로움을 좀 덜 하겠죠. 네, 다음은 외부 여각이에요. 외부 여각에는 제가 여유분이었어서 설치된 걸 보여드릴게요. 보통 외부 여각이는 이제 바깥에 있다고 외부 여각인데요. 이게 이 여각이 외부 여각이에요. 보시면 이제 이 전체가 이제 여각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1단, 2단, 3단, 4단, 5단이라 해서 여각이를 하고 전기통에서 이 전체가 모터고요. 출수랑 입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입수구, 출수구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보통 얘네도 생물학적 여가랑 물리적 여가를 동시에 하는 여가를 보면 돼요. 조용하기도 하고 여가력도 매우 높은 편이고, 다만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엄청 비싸요. 거의 뭐 가격대가 10만원대라서 보통 이런 이제 커다란 수조를 사용하시는 아니면은 비교적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 여각기는 이제 배선 물량 많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만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스펀지 여각이나 이제 측면 여각기 또는 전면 여각기로도 여가력이 이제 충분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여가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친구들은 굳이 추천드리진 않고요. 왜냐면 가격이 좀 많이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펀지 여각이나 측면으로도 이제 여가력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한테 맞는 환경으로 맞춰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영상을 마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소소물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